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십니까? 항상 차갑고, 항상 인색하고, 항상 구박만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모든 차가움이 사실은 다른 무언가였다는 걸 알게 된 경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장수만이라는 노인입니다. 동네에서 인색하기로 제일이라는 사람. 며느리에게 쌀 한 줌도 아까워하고 괜찮냐는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사람. 그리고 결국엔 며느리를 차갑게 쫓아내버린 사람. 그런데 그 며느리가 받아든 낡고 더러운 헌옷 보따리 안에서 은전 꾸러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종이 한 장. 그 종이에 쓰인 것을 읽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혹시 다르게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은 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골 끝 초가집의 처마에는 고드름이 칼날처럼 매달려 있었고 우물물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어 깨뜨려야 썼습니다. 바람은 담장 구멍 사이로 서슴없이 파고들었고 바닥은 아무리 부를 때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복도 인심도 얼어붙었지. 노인장이 독하기로는 동네 제일이라더라. 허물어진 담장 안 산골 끝에 노인 장수만과 며느리 초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 전쟁터로 끌려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가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은 마른 기침을 달고 사는 시아버지와 20살 간 넘은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채 그 차가운 겨울 안에서 마주보며 살았습니다. 장수만은 인색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쌀은 반 되만 씻어라. 등잔불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켜지 마라. 땔감은 마른 나뭇가지 하나도 허투루 태우지 마라. 초연은 매일 새벽 일어나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얼어붙은 우물을 깨는 쇠붙이가 손에서 미끄러질 때도 노인은 방 안에서 기침을 할 뿐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초연의 손등은 늘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근 손은 겨울이 되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동상이 걸릴 것 같아 헝겊으로 감아봤지만 그 손으로 또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단 한 번도 괜찮으냐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내 친정이 가난하다 하여 내 집 쌀까지 축 내려들지 마라.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초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하는 순간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사실 초연의 친정 형편은 더 참혹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눈병으로 앞이 흐릿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린 동생 둘은 제대로 먹지 못해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초연이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붙잡고 울었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초연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버텨야 친정도 살 수 있다. 그 생각 하나로 아침을 맞고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려 할 때마다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잔불 아래 앉아 갈라진 손을 녹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초연이 마당에 쌓인 눈을 쓸다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장수만은 얼어붙은 흙을 손으로 파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채 밝지 않은 시간에 늙은 손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다가가자 노인은 황급히 흙을 다시 덮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장독대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날 이후 노인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장독대에 들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새벽이거나 초연이 잠든 뒤 늦은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기침도 참으면서 초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혹시 재산을 감추는 걸까? 혹시 며느리를 쫓아내려 준비하는 건 아닐까?
혹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밤이 깊을수록 자라났습니다. 자라난 의심은 낮에도 초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내쫓기 위한 준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장수만이 마루에 앉아 초연을 불렀습니다. 초연아, 내 친정으로 가거라. 초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있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발이 땅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없다. 다만 이 집이 너를 먹여 살릴 형편이 아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당장 짐을 싸라. 초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눈은 쌓여 있었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거기다 친정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나이에 갈 곳 없이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옆에 있던 헌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연에게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헌옷 보따리를 들고 가라. 친정 개울에서 빨아오너라. 버리고 오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보자기는 묵직했습니다. 헌옷치고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떠나되 헌옷 보따리를 빨아오라는 조건까지. 끝까지 부려먹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욕을 주겠다는 것인지. 초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산길은 얼어붙어 미끄러웠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발이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보따리 속에 딱딱한 것이 등골을 찔렀습니다. 돌을 넣어 무겁게 한 건가? 원망이 복받쳤습니다.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3년을 버텼는데 손등이 터지도록 일했는데 끝이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동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산길에서 혼자 넘어지며 초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 옆에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쨍. 초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헌옷 속에서 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금속, 그것도 얇고 납작한 금속이 여러 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따리 끈을 잡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초연은 다시 한번 쨍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헌옷 속에서 난리 없는 소리, 마치 지금 열어봐라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곧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버리고 오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초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열어보면 돌아갈 명분을 잃을 것 같고 열지 않으면 이 무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원망만 안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매듭을 살짝만 풀어볼까 손끝이 움직이려던 찰나 저 멀리서 나뭇가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짐승일 수도 도둑일 수도.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헌옷 보따리라고 했구나. 거름내 나는 빨랫더미라면 도둑도 거들떠보지 않을 테니까요. 초연은 더 이상 매듭을 풀지 못했습니다. 괜히 이 산길에서 확인했다가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묶어 머리에 이었습니다. 무게는 여전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모욕의 무게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친정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초연은 그렇게 다시 눈길을 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른 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초연은 보따리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낡은 적삼, 해진 저고리, 색이 바랜 치마, 오래된 헌옷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였습니다. 은전 꾸러미가 쏟아졌습니다.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은전이었습니다.
쌓인 은전들이 방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 아래에는 말린 인삼이 종이에 정성스레 쌓여 있었고 잘 말린 육포, 손뭉치, 그리고 쌀 2마리 촘촘히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초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초연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노인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획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초연아, 이 늙은이의 기침은 오래가지 못할 병이다.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터. 그때 내 손에 쥐어줄 것이 있어야 한다. 도둑놈들이 노리는 세상이라 더러운 헌옷 속에 숨겼다. 내가 모질게 군 것은 네가 나를 미워하고 미련 없이 떠나게 하려 함이다. 병든 늙은이 곁에 묶어둘 수 없었다. 장독대 아래에 남은 은전도 봄이 오기 전 내 몫이다. 다만 내가 죽기 전엔 돌아오지 말아라. 초연의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동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모질게 군 것은 네가 나를 미워하고 미련 없이 떠나게 하려 함이다. 그 한 문장 앞에서 초연은 오래 멈췄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들었던 차가운 말들, 한 번도 건네지 않은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쌀은 반 되만 씻으라는 말, 내 친정이 가난하다 하여 내 쌀을 축 내려들지 말라는 말,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던 날들이, 그게 전부 이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정이 들기 전에 밀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늙고 병든 몸을 측은히 여겨 붙어 있다가 자신이 죽은 뒤 빈손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려고. 그제 알았습니다. 장독대 아래 숨겨온 것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인색하게 굴었는지, 왜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노인의 인색함은 저축이었습니다. 냉정함은 이별 준비였습니다. 그 모든 차가움이 며느리가 자신이 죽은 뒤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연은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생들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초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아온 3년의 눈물이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해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노인이 혼자 감당해온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 초연이 눈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니? 눈도 오는데. 아버님 혼자 계십니다. 은전 일부를 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인삼과 육포도 남겨뒀습니다. 이걸로 동생들 먹이세요. 그리고 보따리를 다시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돌아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노인이 실제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초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죽겠다고 내보냈지만 사실은 곁에 있어주길 바랐을 것이라고.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편지 한 장으로 마지막을 준비했다는 것이. 발이 빨라졌습니다. 얼어붙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초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방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수건을 손에 쥔 채로. 숨은 거칠었고 입가에는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기울어져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초연이 달려가 노인을 붙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연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저 바보였습니다. 초연은 불을 살리고 약재를 타렸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등을 기대게 했습니다. 떠먹이는 약을 거부하는 것을 달래가며 억지로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손으로 등을 쓸어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노인의 차가운 손을 감쌌습니다. 가라앉지 않느냐? 저를 내쫓으려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초연은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사람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노인의 숨이 조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곁에 있는 사람을 떼어내야 한다. 초연이 물었습니다. 왜요? 남는 사람의 슬픔이 덜하니까. 초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는 사람은 남겨졌다는 죄책감으로 더 아픕니다. 내가 곁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왜 그때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으로 평생을 삽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날 밤, 초연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처음에는 손을 빼려 하다가 결국 그냥 두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초연은 노인을 살리기 위해 뛰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독대 아래 은전을 꺼내 약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색이 돌아왔습니다. 방바닥에만 눕던 사람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봄 햇살이 들어오는 오후, 노인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여기 묻은 은전은 내 몫이다. 초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의 몫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얼어있던 것이 녹았습니다. 노인은 오래 장독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초연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노인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아이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초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차가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노인은 손자를 안으며 자주 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보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숨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수만을 구두쇠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독대에 은전을 묻어 며느리의 길을 지켜준 노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장수만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초연이 눈보라 속에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산길을 걷는 장면. 차가운 것이 얼굴을 때리고 다리가 빠지고 원망이 차오르던 그 순간. 그런데 그 묵직한 보따리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것. 모르고 걷는 사람에겐 그냥 무거운 짐입니다. 알고 걷는 사람에겐 든든한 동행이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쌀을 한 대 더 챙겨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된다는 말 대신 잔소리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더 인색하게 구는 것으로 마음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만 알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차갑고 항상 구박하고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 없는 사람. 그 사람의 헌옷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차가움이 숨겨진 사랑인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차가운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끔은 먼저 들여다봐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연은 쫓겨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 한 장을 읽고 눈보라 속을 다시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을 바꿨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보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숨긴 것이다. 그리고 초연이 말했습니다.
남는 사람은 남겨졌다는 죄책감으로 더 아픕니다. 두 말이 오늘도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안에 작은 온기를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래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헌옷 보따리를 한 번쯤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